저희가 모셔서 이렇게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귀하신 분이라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으셨죠? 일주일 정도 뒤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는데 미국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오늘 다시 한번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그 5.18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나누실 예정이신데요. 마이클 리 선생님, 제가 미국에 한 달 정도 이렇게 방문하면서 강연하고 했는데요. 미국 가서 크게 도전을 받은 게 있습니다. 아흔이 넘으신 선배님들이 정정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마이클 리 박사님께서도 정정하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메시지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전해주실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실 때 또 저희가 많이 배우고 해야 되겠죠? 예, 오늘 그래서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마이클 리 박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내가 이번에 한국에 온 목적은 책을 내가 회고록을 써서 출판했는데 일체 500권을 찍었는데 다 나가고 없어요. 더 찍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출판사에서. 그리고 어느 교회가 주동해가지고 약 10만 부를 찍어서 무료로 돈 받지 않고 한국에 있는 모든 우리 동포들이 역사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이 책을 배포한답니다. 여러분도 책이 나오게 되면 내 책을 꼭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얘기는 무슨 얘기를 주로 해야 돼요? 5.18 얘기? 5.18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마 미국이나 한국을 턱 들어서 나만큼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이 아직까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5.18이 시작이 될 때 처음부터 이 사실을 파고 들은 사람이 나예요. 그게 무슨 얘기고 하니 1979년도 80년도 5.18에 일어났죠. 그런데 1년 전에 79년도에 내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근무했어요. 비엔나에서 근무했는데 그때 접수한 정보가 무언가 하니 북한에서는 17공수 여단이 맹훈련을 한다.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래? 그러니까 80년도 상반기에 남조선 해방을 위한 대사변이 있는데 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열불이 나죠. 그걸 워싱턴에 처음으로 보고한 사람이 나예요. 그런데 계속 이제 거기에 신경을 쓰고 북한이 무슨 짓을 하는 걸 내가 지켜보죠. 내가 북한 담당할 것이야 해서. 그런데 정월달에 80년 정월달에 북한 노동당의 대남관계 총국장이 김중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중린이가. 그때에 한국에 나와 있는 모든 잠복 간첩들에게 지령문이 나갑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남조선 해방 대사변이 일어나는데 남조선에 포치되어 있는 우리 혁명 역량이 주도해라. 주도하는데 표방은 민주화로 해라. 국민들이 한국의 민주화가 하기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봉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주도해라. 그게 지령을 나가는데 그 지령을 인터셉트한 이 마이클 리가 워싱턴에 또 보고합니다. 그래서 5.18의 태동을 시작부터 관여한 사람이 나예요. 그런데 처음에 계획은 서울, 마산, 광주 세 군데에서 동시다발로 민중봉기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말이 민중봉기지 사실은 북한이 주도한 작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과 마산은 무슨 이유로인지
불발이 되고 광주에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5.18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 46년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광주가 민주화예요? 광주 5.18이 민주화예요? 아직까지도 민주화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광주 5.18에 뭐 600명이 내려왔니 뭐 몇 명인데 놀만디 상륙 작전처럼 일시에 북한에서 내려온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의 학자들 가운데. 그 무식한 얘기예요. 내가 한 얘기가 더 정확해. 오래전부터 3인조, 5인조 간첩들이 와가지고 잠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하지 않은 얘기, 내가 한 얘기가 추가할게요. 사북 단광 사건 기억나세요? 그때 내려왔던 간첩들도 안 가고 잠복하고 있었어요. 부마 사태 있었죠? 부마 사태 때 내려왔던 간첩도 북에 돌아가지 않고 잠복하고 있다가 광주 5.18에 합류했습니다. 좌우지간 북한에서는 오래전부터 잠복 간첩들을 통해서 광주 5.18 사태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해서 일어났는데 1980년 5월 18일 발정해가지고 27일 날에 끝났죠. 27일 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광주에 왔던 북한 특공대는 현역군이다 그렇게 하는데 현역군인이 아닙니다. 대남공작 특공대예요. 현역군인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거 했었는데 북한의 특수군 그러는데 그 말이 틀려요. 대남공작 민간 특공대요. 그런데 현역군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각 부대에서 차출돼가지고 와서 참전한 사람도 있었는데 현역군인하고 민간하고 합동한 그런 부대인데 주체는 현역군인이 아니고 민간 특공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광주는 특공대 현역군인이라고 주장하니까 틀린 얘기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런데 나는 구별합니다. 민간 특공대도 있고 현역군인도. 현역군인들이 한국에서 전사한 사람들은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얼마나 왔는지. 그런데 청진에 광주 5.18에 가서 전사한 사람이 184명의 추모비가 있어요. 그것이 근거로 해가지고 184명 정도는 왔다.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때 97년도에 북한의 노동당 비서 황장회비가 내려왔죠. 황장회비가. 그때 올 때에 광주에 투입됐던 특공대에 490명의 명단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국민이 알아야 되죠. 근데 김영삼이가 그걸 발표를 안 했어요. 흙속에 묻어버렸습니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전에 스카이데일리 신문 있었죠? 스카이데일리가 광주 5.18 사태에 관한 특집을 발행했습니다. 32편의 논문이 실리는데 그중에 4편이 내 글이고 그 결론이 내 글입니다. 광주는 북한이 개입한 틀림없이 북한이 개입한 작전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최근에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히 북한이 개입한 작전이라는 것을 증언한 사람이 2사람이 나타났어요. 2사람이. 하나는 그 당시에 안기부장한 권영해가 광주 교도소를 5번이나 야간 기습하고 습격한 사람인 북한 특공대 490명이라는 걸 권영해가 발표해서 양심선언을 했어.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요. 왜
24년 동안 그걸 46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 발표했냐고. 근데 그 사람이 양심선언을 해서 밝혀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9년도 10월 달에 북한에 갔다 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김대중의 최측근인데 김경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자유일명 총재 지낸 사람. 그 사람이 갔는데 간 목적이 따로 있어요. 북한의 경제가 바닥을 쳐서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김정일이가 잔꾀를 부려요. 내가 남조선에서 돈을 좀 빨아먹자.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세우는 거니? 김대중을 부르지 않고 김대중이 측근을 불렀어요. 그래서 김경재가 북한에 갑니다. 가니까 김정일이가 광주 5.18 사태는 김일성 수령하고 남한의 김대중이 합동작전으로 자행했는데 이 사실을 북한이 공개를 하게 되는 김대중 너는 죽어. 골로 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입을 막을 테니까 경제원 좀 해라 하는 게 얼마 5억 불을 해라. 5억 불을. 그런데 김경재가 그걸 얘기를 듣고서 그 북한에 가서 광주에 와서 전사한 특공대 가묘를 봤어요. 가묘. 그것을 김경재가 와서 정언을 했습니다. 정언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5.18에 관한 강연도 하고 글도 쓰고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랬는데 권영의 증언과 김경재 증언 때문에 더 확실해졌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얘기야 이거다. 그런데 김경재가 돌아와서 김대중한테 보고를 합니다. 김정일이가 5억 불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응하지 않으면 내가 발설을 하면은 김대중 너는 홀로 가. 너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국민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넌 죽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5억 불 가지고 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경재가 와서 김대중한테 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5억 불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큰 거액을 북한에다가 돈을 보낸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인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그걸 안 하면 자기는 이제 큰일 났거든. 만약에 김정일이가 떠들어대면 온 세상이 다 알게 되면은 자기는 골로 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김경재를 토사구팽해버려. 잘라내버렸다. 그런데 최근에 그것이 발표돼가지고 마이클 리가 주장하는 진실이 더 확실해졌어. 확실해졌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는고 하니 27일 날 오전에 광주 사태가 진압이 됐어요. 진압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압이 안 됐더라면 27일 날 오후에 북한에서는 17 공수여단과 모든 특전부대가 6.25 사변 때처럼 현역군이 남지 못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광주 사태가 오전에 진압이 됐기 때문에 취소해버렸어요. 그런데 91년도에 김일성이가 어느 그 정치 군관들을 모이는 자리에서 강연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남조선을 해방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었다. 아주 좋은 3번 있었다. 근데 다 실패했다. 뭐냐? 6.25 사변 때 유엔군이 오는 바람에 우리가 6.25 사변 때 남조선 해방을 실패했다. 두 번째, 4.19 혁명 때 우리가 그 남조선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실패했다. 왜 실패했느냐? 이 박사를 끌어내리려고 우리가 4.19 혁명을 뒤에서 조정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4.19는 학생혁명으로 아주 위대한 사건으로 찍어보고 있죠. 제가 책에 썼습니다. 4.19도 북한이 뒤에서 조정한 활동입니다. 목적은 이 박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한 작정인데
이 박사가 스스로 하야하는 바람에 그것이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광주다. 참 광주는 아깝다. 광주는 우리가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했다. 근데 광주 실패가 두 가지 원인이 있다. 내게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준비가 미비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 얘기를 전라도 사람들이 들어야 돼. 내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그 유튜브로 나갑니까 이거? 전라도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김일성이 입으로 한 얘기가 광주를 실패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우리 준비가 미비했고 두 번째는 광주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호응을 안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강연할 때마다 이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광주 사태를 얘기할 때는 전라도 광주 사람을 싸잡아서 욕하고 뭐 미워하는데 그거 잘못이다. 전라도도 우리 애국자가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라도는 우리 애국자가 많이 있으되 광주 사태 때 동원된 사람은 김대중 추종자다 이거야. 선을 그어라 이거야. 무조건 전라도로 다 미워하면 안 돼요. 전라도 애국자가 많아요. 전라도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좌파를 상대로 싸우는 교회가 전라도에 있어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의 침례교회인데 가장 5.18 문제나 광주의 모든 잘못을 부르짖는 교회가 전라도의 안디옥이에요. 전라도에 애국자가 많아요. 그러나 광주를 말할 때는 김대중 추종자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5.18이 끝났어요. 이제 진압이 됐어요. 진압이 됐는데 81년도에 대법원에서 광주 사태는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한 북한의 작전인데 김대중하고 같이 그래서 김대중가 사형언도를 받아요. 형무소에 가요. 아주 깨끗하게 정리됐어요. 뭐 흠잡을 잘 대법원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내가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광주에서 북한 특공대가 죽은 그 숫자는 정확한 숫자가 몰라요. 왜 모르는 거니?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살아서 돌아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나는 기록에 의해서 몇 자를 적었지만은 사실은 정확한 병력을 모릅니다. 살아서 돌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광주 시민이 죽은 것은 우리 기록에 있어요. 166명입니다. 166명. 그 중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116명이요. 총에 맞아 죽은 사람. 116명 중에 M16에 진학군이 M16 가지고 있었지. M16 총에 맞은 사람은 36명밖에 안 돼. 80명은 누가 무슨 총이나 카빙 총에 맞아 죽었어. 그 카빙 총은 무슨 총이야? 예비군 무기고에서 탈출한 카빙 총인데 폭도들이 가지고 있던 총인데 폭도들이 광주 시민을 쏜 거야. 그런데 더 확실한 얘기는 그 80명 카빙총에 맞아 죽은 광주 시민은 진압군 주둔 지역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 죽었어. 저들끼리 쐈다는 얘기야. 피를 보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피부를 보면 막 흥분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작전이야. 그런데 폭도를 싣고 가던 트럭이 폭도를 싣고 가는데 폭도 그 트럭 운전수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여보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가 어디요? 그 광주 사람이면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에? 광주 사람 같으면 전라도 도청 소재지를 모르겠어요? 당신 서울시청 위치를 알아 몰라? 알아 몰라? 그렇지.
서울 살면서 서울시청 위치를 몰았다는 건 서울 사람이 아니야. 트럭 운전수가 시민 보고 여보 전라남도 도청 수지지가 어디에서 물었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광주 사람들이 아니야.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 이런 모든 사실이 내가 강연에서도 그 책에도 쓰고 논문에 썼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 빼도 박도 못한 확실한 사실이야. 북한이 개입한 사실이야.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 거니 또 우리가 꼭 알고 지나가야 돼. 내가 책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책에다가 우리 국민이 잘 몰랐던 얘기를 다 썼어. 다 썼다고. 민정당 때에 가락동에 있는 연수원을 팔았어요. 가락동의 연수원을 팔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왔어. 그 돈을 누가 관리해야 돼? 민정당 사무총장이 관리해야 돼. 법적으로. 김윤환이가 관리해야 돼. 그런데 그 돈을 김윤환이가 관리하지 않고 노태우 대통령이 관리해내. 그럼 누가 뿌리나? 김윤환이 뿌리나지. 이거 내가 법적으로 그 돈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데 왜 노태우가 관리하느냐. 화가 난 거야.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 거니? 가락동 연수원 파는 돈에서 몇백억씩 노태우하고 영부인 박옥숙이 맞죠? 김옥숙이하고 보좌관 박철원이 이 사람이 몇백억씩 이걸 했어. 그러니 김윤환이가 어느 술자리에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 친구들끼리 한 얘기인데 그 얘기가 밖으로 새나가네. 새나가지고 김영삼 귀에 들어가. 김영삼 옳거니 bonan자 나한테 bonan자가 떨어졌구나. 이제 그때부터 노태우를 씻기 시작하는 거야. 너 가락동 돈 왜 처먹었어? 너 대통령 맞아? 해가지고 그걸 터뜨리면요. 노태우는 대통령 자리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노태우가 겁이 난 거예요. 김영삼이 입을 막아야 되겠어. 김영삼이 입을 막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3천억 정치 자금을 김영삼이한테 줘. 3천억 원을. 그리고 노태우 머릿속에는 자기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내 후계자는 포항의 박태준 아니면 민정당 사무처장 김윤환 어느 쪽으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거 다 취소해버리고 자기 대통령 바톤을 김영삼이한테 줘. 왜 줬느냐. 그 입을 막아야 되니까. 김영삼이가 떠들으면 자기가 곤란해. 그렇게 해서 좌우간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되는데 무슨 세상에 비밀이 없단 말이 진짜 비밀이 없어. 그 사실이 비밀로 감춰지질 않아. 또 새나가. 누가 알게 되느냐. 광주에 있는 김대중 세력이 그 얘기를 알아. 그러니까 광주가 그때는 김영삼이를 씹기 시작해. 너 이 새끼 3천억 그 돈이 네 돈이야? 나라 돈이야.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대통령 하겠자 너 나와. 그러면 김영삼이도 자리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김영삼이가 광주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또 무슨 일을 하느냐. 광주 5.18 발언,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이 개입한 폭동이 아니라 광주 사람들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으로 민주화를 둔갑을 시켜버려. 그 95년이야, 1995년도에. 그런데 그 김영삼이가 그것을 헌법재판소에다가 상신을 해서 결정하는데 위헌이다 하는 사람이 5명이야. 헌법재판소 판사가 9명이죠. 5명이 그거 위헌이야. 광주특별법은 위헌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 합헌이야 하는 사람이 4사람이야. 그런데 법으로 성립되려면 6사람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합의를 봐야 법이 성립이 돼.
그런데 위헌 쪽에도 안 됐고 합헌 쪽에도 안 됐어. 이것도 저것도 안 됐다고. 그런데 그걸 강제로 합헌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김영삼하고 둘이 짝짝꿍한 사람 두 사람이 더 있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광주 폭동이 북한이 개입한 국가전복 작전이라는 것을 민주화로 둔갑시키는데 주동자가 김영삼이고 거기서 협조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홍준표예요. 당대표 그 당시에. 그 다음에는 안기부장 권영애예요. 이 세 사람이 광주 5.18을 민주화라고 뒤집어 버려요. 95년도에. 그런데 97년도에 대법원 판사 이영은이가 81년도 대법원 판결을 다 없애버리고 81년도 판결을 뭐라고 했어? 북한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했지. 분명하게. 깨끗이 했는데. 그걸 뒤집어 갖고 광주 5.18 폭동은 민주화라고 뒤집어 버려. 이영훈이가 97년도에. 그리고 광주특별법을 지금까지 지금 진행하는데 광주특별법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돈이 얼마인 거니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절반 정도가 추가로 나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돼. 광주 문제를 해결 안 하면 대한민국은 죽어. 살아날 길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것을 누가 바로잡으면 나라의 주인은 당신들이야. 당신이 이거 바로 잡아야 돼.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야 돼. 우리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오려면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급하고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부정선거 해결해야 돼. 부정선거 가지고 대한민국 살아남을 수 없어. 이번 6.3 선거에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은 좌우간 부정선거 타결 안 하면 대한민국은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광주 5.18 해결해야 돼. 광주 5.18 해결 안 하면 우리나라는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려요.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늙은이들은 조금씩 다 떠나. 젊은 사람들, 우리나라 미래의 주인들은 당신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를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나 얼마 더 못 살아. 그래서 광주 5.18 문제는 누가 말하게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지나갑시다. 확실히 알고 지나.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쭉 보면은 대한민국에 하는 일을 보면은 국가의 자생 능력이 없어. 다 썩어 빠졌어. 다 썩어 빠졌어. 진짜 썩어 빠졌어. 사법부, 행정부, 사법. 학자들도 다 썩었어. 다 썩었다고. 광주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고 그러죠? 그 부결돼서 지난번 그렇죠? 부결됐지. 그런데 그 부결될 때까지 그 역할을 나도 좀 했어. 많이 떠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현행 헌법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현행 헌법이. 지금 우리가 있는 현행 헌법이 87 헌법이야. 87년도에 9번째 개헌하는 것이 지금 이 법입니다. 그 헌법 전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어. 이것도 잘못됐는데 이것을 잘못됐다고 부르지는 학자나 교수가 한 사람도 없어. 나 하나뿐이야. 나 하나뿐이야. 어째 대한민국 탄생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켜야 됩니까? 상해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북한에 갔다 와서 한국에 가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김일성 주도의 공산통일국가를 나는 기다리지 이 박사의 대한민국 건국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왜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걸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한 사람도 얘기를 안 해. 나 혼자 외롭게 떠들고 있어.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하지?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지, 설상가상. 그런 말 있죠. 이번 민주당이 헌법을 개헌하면은 거기다가 광주 사태를 넣겠다고 했죠. 거기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천만다행히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는데 자관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걸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도 지난 토요일 날 강연을 했지만 많이 떠들고 있는데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행성지가 분명하지가 않아. 부랴부랴 소리를 지르는데 대한민국 지킵시다, 대한민국 지킵시다 지르는데 밖에서에다 물 떠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정신 차려야 돼요. 나는 책에다가 마지막에 썼습니다. 효창동 김구 기념관 동상 헐어버려. 여러분 가서 불질러 헐어버려야 돼. 어떻게 김구가 내가 다 재미는 또 하니까. 이시조선 16대 왕이 인조야. 인조 반정 때 공로를 세워가지고 영의정이 된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그 사람 이름이 김자점이라는 사람. 김자점 영의정. 근데 이 17대 왕 효종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청나라한테 시달리고 살았는지,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일국의 왕이 청나라 사신이 오면 사신 앞에서 절을 했어. 얼마나 굴욕적인 생활을 했냐. 그 분통이 터져서 효종이 북벌개혁을 했으며 청나라 쳐들어가려고 북벌개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계획을 청나라에다가 내통한 사람이 있어. 그게 김자점이야. 효종이 김자점이라 능지처참해서 처형해버렸어. 김자점의 후손이 김구야. 김구의 본명은 김창수야. 우리나라가 해방돼가지고 생긴 것이 뭔가니 모스크 삼상회담이 있었어요. 모스크 삼상회담은 미국, 소련, 영국 외무장관이 회의를 해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토했는데 무엇이 결의가 되는 거지? 신탁통치 결의가 됐는데 신탁통치의 내막은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야금야금 소련의 위성국으로 만들려는 음모가 숨어있는 걸 알아차렸어 우리가. 그래서 그걸 반대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온 국민이 호응을 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요? 아는 사람 얘기해봐. 신탁통치 반대한 사람. 전주 사람 이철승이하고 이승만 대통령 두 사람이 신탁통치 반대자. 그게 신탁통 부산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생긴 것이 미소공동위원회예요. 미소공동위원회가 있는데 3번 회의를 하고 그것도 부산이 했어요. 미국이 볼 때는 북한이 소련의 야욕은 어물쩡 해가면서 물기장 하다가 남조선 북한 다 합해서 소련의 위성국으로 만들 음모로 미국이 알아가지고 그것도 부산이 돼버렸어. 그 다음에 생긴 것이 뭐냐? 이승만 박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유엔이 개입해 주셔. 한반도 해결을 유엔이 개입해 주셔. 그래서 유엔이 발송한 게 생긴 것이 언커크.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그렇게 생겼어요. 생겨서 하는데 북한에는 인구 비례로 국회의원 100명을 뽑아라. 남한은 인구 비례로 국회의원 200명을 뽑아라. 그 300명 국회가 형성되면 그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하자. 그것이 언커크의 주장이야. 그래서 5월 10일 날
선거했죠. 5월 10일 날. 선거했는데 대한민국의 탄생을 반대하기 위해서 제주도 4.3 폭동이 일어납니다. 제주도 김달삼하고 북한 김일성이 짝짝꿍해서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지금까지도 제주도에는 4.3 폭동을 국가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내 책에 썼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다 헐어야 돼요. 다 헐어야 돼요. 그래서 엉커크의 회원이 하나인 장개석 정부 때 외교관인 유어만이라는 사람이 김구를 만나가지고 이 박사 주도로 대한민국 탄생에 협조하셔. 하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나는 그거 참여할 수 없다. 나는 김일성 주도의 공산통일국가를 기다리지 남조선만의 국가 건설을 나는 반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얘기가 오랫동안 숨어있다가 몇 년 전에 외교 기밀문서가 해제되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 거니? 안두희 기억나세요? 안두희는 서북청년단 출신이야. 서북청년단. 김구를 만나서 경고당에 가서 김구를 만나서 주석 각하 이 박사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당신도 참여해 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단독만이라도 우리는 살아야 되지. 우리는 공산국가는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구가 잿더리를 던지고 책을 던지니까 화가 나는 안도희가 권총을 빼서 처단했습니다. 그러니 김구를 효창동에 기념관이 있고 동상이 있고 우리 위대한 건국 국보 이승만 기념관 동상 하나 없습니다. 광복절은 지켜요.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을 77년 동안 한 번도 지킨 일이 없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 저지른 죄는 인간적인 죄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진 죄입니다.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탄생이 48년 8월 15일인데 그 건국 기념일을 지금까지도 안 지킵니다. 한국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신 차려. 여러분 제발 내 책 좀 읽어요. 거기다 구체적인 얘기를 다 썼습니다. 내가 광화문에서도 여의도에서도 내 강연을 할 때 짧게는 했지만 내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광주 5.18에 유공자가 있는데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더는데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느냐. 가짜면 다 가짜고 진짜면 다 진짜지 뭐 그따위 소리가 있냐. 내가 하는 잘 들어. 그 사람 다 진짜 유공자야. 맞아 틀려? 에? 말 못하지? 그 사람 진짜 유공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그 사람들은 북한의 유공자야. 박수 쳐. 북한의 유공자야. 맞아요.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민족 반역자들이야. 맞아요. 그러니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에 국가 안보가 아주 위태위태할 때 나라를 잘 수습해서 지켜준 전두환 대통령은 돌아가신 지 4년이 돼도 묻힐 땅이 없습니다, 지금. 광주 18 유공자 1번지가 이해찬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우리 역적인데, 그 사람 사회장으로 예우를 다해.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도 모르는 얘기는 내가 잘못한 얘기는 우리나라가 독립한 것은
43년도 카이로 선언입니다. 카이로 선언이 조선반도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시킨다는 국제공약을 해서 독립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국민이 알아요. 그 카이로 선언이 성립이 될 때까지 뒤에서 숨어서 노력한 역사를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쳐. 우리나라 학자들 썩어 빠졌어요. 다 제대로 안 가르쳐. 누군지 이 박사가 백악관의 비서실장을 귀가 찢어질 때까지 설득을 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에다가 입을 심어는 조선반도 독립을 이번 카이로 선언에서 하라. 그 역사가 숨은 공로자가 이 박사인데 그 역사를 한국에서 안 가르칩니다. 3.15 19년 1919년 김인현 만세운동 33인 명단이 있어가지고 최남선이 가서 독립선언을 읽고 독립운동 많이 했죠. 유관순 열사가 죽고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다. 33인은 이름만 나왔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3.1운동을 전부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역사에서 안 가르칩니다. 지금까지 안 가르쳐. 3.1운동을 우리 국민들이 애국자들이 독립투쟁을 했습니다. 피 흘려가면서. 거기까지만 알지 그 뒤에 숨은 얘기를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금부터 할 얘기를 잘 들어요. 그 뒤에서 조종하고 지휘한 사람이 이승만이하고 월남 이상재 선생입니다. 이승만은 그때 나이가 44살이요. 월남 이상재 선생은 69세요. 25살 차이인데 이상재 선생은 대한민국의 최초로 YMCA를 설립한 사람이 이상재예요. 그 사람을 기독교인을 만들고 그 사람을 코치한 사람이 25살 젊은 이승만이가 이상재를 애국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역사를 안 가르칩니다. 기가 막힌 얘기야. 그것뿐이야. 말도 못해요. 이 박사는 우리나라만의 자랑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사의 자랑입니다. 그분을 가르치지 않고 그 사람을 땅에 묻고 김구는 받들고 김일성도 북한 김일성을 가짜요. 진짜 김일성은 일본 육사 기병과 23기 졸업생 김광설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시베리아에 가서 진짜 일본군하고 투쟁해서 일본 군대를 많이 무찔렀습니다. 그 얘기로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이번에 때 책에 썼습니다. 진짜 김일성 장군이 무슨 일을 했는가. 역사에서 안 가르쳐요.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가짜는 일본군에서 쫓기는 작전을 했어도 일본군을 무찌르는 작전이 없습니다. 동북항일연구는 만주 실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본을 한다는 전투지는 중앙보급이 없어요. 그래서 장백현 한반도의 갑산군 일대에서 양민불악에 들어가서 보급투쟁하는 마적대 행위만 했지 독립투쟁한 일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만세를 부르고 있어 한국에서. 이거 고쳐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할까요? 할까 말할까? 여기 지금 뒤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약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쪽으로 조금만 당겨주시겠습니까? 자리를. 예. 마리필리 박사님께서 귀국하시면은 미국으로 가시면은 또 이렇게 다시 건강하게 오실 수 있을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잘 배웠습니다. 재밌는 얘기. 얘기 잘 들어라. 조금 앞으로 여기 전태일 분신자살 얘기 알죠? 전태일 분신자살 얘기 알아요? 그 분신자살이 뭐예요? 분신타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화시장 앞에서
22살 먹은 청년이 저임금에 혹사당하는 노동자의 분노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분신자살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북한이 개입한 북한의 대남 공작입니다. 전태일 몸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짓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와서 붙였어요. 타살입니다. 이게. 그것을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전태일 열자라고 불러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붙인 사람이 이름을 내가 알고 있어요. 미국 기록을 내가 참고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책에다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름을 허랬습니다. 그래 뭐라 그러냐. 필자는 전태일 몸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다. 그렇게 썼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얘기. 미선희 교수님 얘기 알아요? 미국 땅크에 져 죽은 사람. 여학생. 타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 땅크가 여학생 둘을 쫓아가서 쳐 죽인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반미운동을 해서 노무현이가 대통령까지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어느 조직이 여학생 둘을 꼬셔가지고 미국 땅크가 훈련장에 걸고 와서 밀어넣습니다. 첫째 땅크가 쳐 죽으면 이혼을 막론하고 과실치사가 성립이 돼요. 그게 법이랍니다. 난 잘 모르지만 과실. 두 번째 땅크에 적은 어떻게 그게 과실치사입니까? 두 번째 땅크 쳐 죽으면 과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그게 뭔가 이랬어요. 그런데 내가 미선희 교수님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을 닫고 이제 겁먹고 우리도 목숨이 아까우니까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그러죠. 나는 미국 CIA의 직원이요. 내가 목숨을 걸고 비밀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나한테 진실을 얘기해. 우리 딸은 어느 조직이 땅에 밀어넣습니다. 타살이요. 근데 그 국민은 미선희 교수님은 미국 땅크가 쳐 죽은 거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말도 말. 그런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좌지간 광주사 5.18 문제나 대한민국 건국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얘기나 이 박사의 위대한 업적을 땅속에 묻고 긴구를 받드는 얘기나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혁파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또 한 가지는 여기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내가 얘기를 할게요. 미국이 해외에 주둔하는 나라가 병력을 주둔하는 나라가 5나라가 있습니다. 일본, 한국, 독일, 영국, 이태리 이렇게 있는데 일본에 5만 명, 독일에 3만 5천 명, 한국에 2만 8천 명, 그 이태리, 영국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본에 있는 5만 명은 7개 기지가 있는데 일본 방위 임무가 없습니다. 한국에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미국에 바치는 방위 분담금은 한국에 바치는 5배를 내고 있어요. 5배를. 그러니까 아베가 화가 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아까 어째서 우리는 일본 방위 임무도 없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가 한국에 5배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 것을 좀 깎아주든지 아니면 한국 것을 올려주든지 해결해야지 내가 국민들한테 시달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생각할 때 그 말이 맞거든. 그래 트럼프도 할 일이 다른 일이 없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어. 박근혜 대통령. 나는 아베한테 시달려서 내가 살 수가 없어. 내 말 좀 잘 들어주세요. 뭐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좀 인상해 주셔.
근데 그 방위비 분담금은 아직도 해결이 안 났어요. 조금 인하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할 때, 야, 이런 문제는 내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국회에서도 물어봐야 되고 언론에도 의사를 물어야 되고 학자들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답변을 못하고 우물쭈물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부탁합니다. 오프 더 레코드, 기록에 남기지 마. 외교문서에도 쓰지 말고 어느 기록에도만 쓰지 말고 오프 더 레코드, 기록에 남기지 말라. 당신하고 나와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방위비는 미국 주도가 아니고 한국 주도로 해서 돈을 벌게 해줄게. 그만한 돈을 벌게 해줄게.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방위산업 주도권을 지금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하고 한화 몇 군데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를 살려고 줄 서 있습니다. 이런 공로를 한국 민주 시대를 몰라요. 이런 얘기를, 숨은 얘기를. 그런데 지금 한국은 내가 볼 때 정말 한국은 폭삭 망했다. 좌파들이 90% 이상 한국을 장악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속상하죠. 나는 미국에 살지만은 내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참을 설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나마라도 놓치지 않고 희망을 거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질서를 바로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남은 이유는 미국이 없이는 대한민국은 벌써 망했어요. 처음에 이 박사가 12년 장기 집권했다고 입에다가 거품을 불고 씹어대는 인간들이 있는데 이 박사가 12년 동안 집권을 안 했더라면 내가 판단할 때는 대한민국은 조기 사망 안 했으면 공산국가가 됐습니다. 그나마라도 이 박사가 그 카리스마를 지키면서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이 박사나 박정희 같은 지도자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이겁니다. 53년도 10월 1일 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돼요. 그렇죠? 네. 맞아? 네. 맞아. 됐는데 그때는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 다른 대안이 없어요. 천상 미국을 통해 업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나라. 그런데 그것이 체결이 됐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데 이 박사가 기가 막힌 전술을 씁니다. 반공포로 석방해가지고 그 체결이 됩니다. 했는데 2026년 오늘 현재의 한미동맹은 그게 아니에요. 미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는 동맹입니다. 박수 쳐, 박수 쳐.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하면요, 미국은 삼류국가로 떨어져야 안 됩니다. 누가 말하고 해도 거의 100%, 200% 미국이 한국에서 손을 떼면은 한국은 중국의 밥이 됩니다. 그걸 무슨 수를 다 동원해서도 미국은 그렇게 적당히 우물정 넘어갈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강연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서 끝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사는데 빈대 기억나요? 빈대 말도 못해. 빈대 때 맞아. 그런데 그 빈대를 죽이는 게 순리요, 집에다 불 지르는 게 순리요. 어느 쪽이 순리요? 빈대를 잡는 게 순리죠. 미국이 한국에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빨갱이를 데려잡는 것이 순리지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게 순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전략이는데
내가 강연을 더 오래 하면 끝낼게요. 그래서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 더 해봤자 그 얘기가 그였는데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애국운동, 애국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에 불나면 어디다 전화해요? 집에 불나면 어디다 전화해? 119? 예? 범죄 신고는 어디다 전해요? 112. 나라가 망하게 생길 때 어디다 전화 걸어야 돼요? 참 답답해요. 불날 때는 전화 걸 데가 하고 범죄 신고는 전화하지. 나라가 망하게 생길 때 전화 걸 데가 없으면 어떻게 돼? 내가 지금부터 전화번호를 333이야. 333. 에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러분이 전부 합심해서 이 나라를 지키는데 계속 투쟁하고 애국 활동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